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꺼번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인 요양시설로는 서울에서 처음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인데요. 어르신들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건물 입구에 임시 폐쇄 경고 문구가 나붙었고 6층 건물 전체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노인들을 태워오는 차량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데이케어 센터는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감염의 시작은 부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82세 남성 이용자였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8일까지 센터를 찾았는데 이용자와 직원 등 88명을 조사했더니 지금까지 이 남성을 포함해 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노인요양 보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70, 80대 노인들이었고 직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량 확진 소식에 도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인근 주민들도 검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그건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봉구는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 학생과 관계자 30여 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82세 남성 부인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자분, 최초 확진자분에 대해서 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을. 또 이 남성 노인은 지난 9일 데이케어 센터 근처에 있는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됐던 24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70대는 10%, 80대 이상은 26%가 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만일을 대비해 데이케어 센터를 포함한 970여 개의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 휴관과 가족 돌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처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처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태원 클럽에서 이어진 쿠팡 물류센터,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구 탁구 클럽, 또 수도권 개척교회는 지금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일가족, 오늘 노인 요양센터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하면 1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감염처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촉수처럼 번지고 있고 주목할 것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로 서울 서남부, 수도권 서쪽에 많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지역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매우 큰 위기감을 느낀다는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날마다 발표되는 하루 확진자 수. 이번 주 들어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하루 평균 40명도 안 되던 숫자가 이번 주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2차, 3차 등 이른바 N차 감염을 정밀하게 분석하던 방역 당국조차 이젠 손쓰지 못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환자의 96.4%가 집중된 수도권.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전파력 또한 유독 수도권에서만 최고 1.8로 다른 지역의 3배 이르렀습니다. 한 명은 2명에게, 2명은 거의 4명에게 기하급수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의 경각심은 갈수록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카드 매출액과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했더니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들의 움직임 총량은 이른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보다 불과 4%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당초 2주간만 하려 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 9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학원, PC방, 고위험 시설의 집합 제한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8개 시설 외에 공사 현장 식당과 인력 사무소 등도 고위험 시설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또다시 시작된 주말. 방역 당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중대기로에 놓였다며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찾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다른 나라 사정을 좀 살펴보면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봉쇄 조치를 해제한 나라에서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추세라면 석 달 만에 사망자가 지금의 2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이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I want to play. I miss coming out. I'm stuck in the house all the time. 실내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2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문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근 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현충일 연휴였던 2주 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파티를 벌였던 미주리주의 한 수영장.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이런 풍경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거란 우려를 낳았고 이번 주 들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텍사스주는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고 애리조나주는 지난주보다 감염자 수가 40%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사망자가 2배 더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Unless we change course, I think it is reasonable to expect that we're going to hit 200,000 deaths sometime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봉쇄령을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초 하루 3,000명이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봉쇄 조치 완화 후 10,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400명씩 늘어나 시신 수습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동에서도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이후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남미와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아직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for any country to take its foot off the pedal.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 400만 명이었던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는 한 달도 안 돼 2배 가까이 늘어난 7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코로나19의 일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 보니 여름이 되면 다소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관련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온도와 습도가 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더위 피해서 바깥 대신 실내로 모여든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걱정스레 지켜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희망 하나는 곧 장마가 오고 무더위가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또한 200여 종 감기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만큼 더워지고 습해지면 그만큼 활동이 약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근거가 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금 무더운 28도와 그에 비해 신선한 25도에 각각 바이러스를 배양했더니 신선한 곳에서보다 무더운 곳에서의 사멸 속도가 3배 빨랐던 겁니다. 바이러스가 습기를 싫어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 세계 144개 지역 37만여 사례를 분석했더니 상대 습도가 10% 올라갈수록 전파 가능성은 9%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가 최고의 방역이 되는 걸까?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여름을 겪은 호주, 그리고 찜통더위 남미에선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유는 날씨보다 사람. 같은 연구진이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변수를 살펴봤더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할 경우 감소율이 38%, 집회나 모임을 자제할 경우 35%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날씨가 아무리 덥고 습해져도 미미한 변수일 뿐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더위에 밀폐된 실내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상황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코로나19의 전파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여름이라고 방심까지 하다간 자칫 가을 대유행이 앞당겨져 여름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궁금해지는 건 과연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쯤 개발될지입니다. 전 세계 연구진들이 유례없는 협력으로 또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다음 주부터 건강한 성인 40명을 모집합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직접 투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을 살펴볼 대상을 뽑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전화를 막 해요. 임상으로 빨리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국산 첫 백신 후보 물질이 개발된 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동물 실험, 독성 실험 등 절차를 다 밟으면 적어도 3년은 걸릴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임상까지 석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속도를 내느라고 냈지만 해외 업체들의 속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통상 4년 정도 걸리는 소규모, 중규모 인체 실험을 아예 한꺼번에 진행해 한 달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모든 절차를 훌쩍 건너뛰어 다음 달이면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최종 시험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의 인류에 대한 위협 앞에 그야말로 온 세계가 백신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국내외에서 여러 번 임상시험을 했었고요. 안전이 상당히 입증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일반인들이 투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모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을 백신 없이 넘긴 뒤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순은 돼야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적어도 1년은 백신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철저한 거리 두기로 대유행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백신 개발 뒤 또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